허공춤. 허공이 열려 있어 너의 물방울 원피스가 출렁이고, 허공이 열려 있어 너의 웃음소리가 떼굴떼굴 굴러가고, 허공이 열려 있어 너의 입술이 내 입술에 와 붉게 물들고, 허공이 열려 있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수줍게 반짝이니, 오늘부턴 모든 게 되기 위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허공춤을 추리라. 허공춤을 추리라. 네, 박수 한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리안 아시람 오늘 현장 탐방, 산 넘고 물 건너 이 가을에 우리가 지금은 화천이라고 하는 강원도 깊은 산중에 와서 나봄 명상 마을에 이기화 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산속에서 혹은 또 해외에서 명상 수련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으로서 시인이시기도 한 우리 이기화 선생님을, 원장님을 여기서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산골짜기에 찾아온 김에 이것저것 그동안 살아오신 모습들하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과 또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허공춤이라는 시집을 쓰셨거든요. 허공의 춤.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춤을 추는데 허공에서 춤을 춘다. 우리가 한번 오늘 밤에 사실은 이 토크쇼를 끝나면 여기 멀리 바라보이는 툭 터진 저 산을 바라보고 평원에서 춤을 출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어떤 춤을 그동안 추고 계셨는지 하나 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코리안 아시란 TV 시청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뭔가를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뜨악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럴지라도 일단 해드릴 수 있는 만큼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한 13년 전에 하천으로 왔었는데요. 13년 전. 예. 오래되셨네요. 네. 세월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참 이제 명상에 입문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명상의 털을 잡을 곳을 찾아다녔었는데 전국에 돌아다녀도 제 인연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하천에 와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소나무 숲이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파로 물이 있고 그리고 아주 조용한 인근의 그 가정집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장소를 만나게 돼서 인연이 됐죠. 궁합이 잘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터를 잡고 토목공사를 하고 그러면서 3년 전부터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명상 마을로 등록이 되어 있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테마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계속 조성해 나갈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전국 각지의 터를 찾아다니시다가 온 곳이 이곳이고 네. 그 10년의 세월을 또 보내시다가 네. 또 여기에다 건축을 3년 전에 하셨네요. 네. 실제로 우리가 여기 찾아와 보니까 정말 너무나 제가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아주 산세가 너무 좋고 네. 저쪽이 동쪽인가요? 동남쪽이에요. 동남쪽에 벌써 해가 아침에 쫙 떠오르면 네.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하룻밤 자고 났을 때. 예. 늘 그냥 나를 지워버리게 되죠. 저절로 내가 지워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풍경하고 합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보면은 이 시집을 쓰셨잖아요. 네. 허공춤뿐 아니라
그녀들 비탈에 서다. 네. 뿐만 아니라 쉬고 또 쉬어라. 쉬러 오신 건가요? 예. 물론 저부터 쉬어야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남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네, 쉬게 하고, 그죠? 나도 쉬고 남도 쉬게 하는 쉼터를 또 그러면서 결국은 나 봄이라고 하는 나를 본다는 뜻이죠. 네. 이게 결국 나를 찾아가는 건가요? 네, 나를 봐야지만 실제로 이제 겉으로만 활동하는 내가 아니라 그 겉으로 활동하는 이면에 진정하게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바탕인 내가 있다고 저는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나를 보는 거죠. 진정한 나를. 결국 자기를 찾아서 네. 나를 보고 나를 본 즉 그 다음에 뭐냐 이 결론부터 그냥 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 결론 같은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시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명상의 길로 가신 건지 명상의 길을 가다가 시를 쓰시게 된 건지 그것이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예, 선우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모르고 살아왔지만 남들하고 대화 중에 내가 좀 특이하게 살았다.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이제 넉마주의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너무 일찍 타계하셔서 혼자 이제 소년소녀 가장으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독했고 세상이 많이 궁금했죠. 펼쳐진 것들이 다 궁금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빨리 결혼을 했고 애도 빨리 낳고 예,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늘 있었어요. 이 불안이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지금도 좀 내면에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평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평정된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평정되고 싶다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평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의 꿈이 평정이었고 그래서 시인이 되면 좀 평정을 찾을 수 있을까 아름다운 이제 그 감수성이 되고 시를 접하면서 나의 삶도 바뀔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멋진 존재라고 하면 이제 시인이다. 성인의 반열이잖아요. 시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고대 현자들은 다 시인들이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멋진 존재다. 그렇게 돼보자라고 욕심을 내본 거였죠. 인간적 욕심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시를 썼고 신춘문예 등단했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명도 좀 받았고 하다가 보니 그것도 아주 큰 욕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시를 접했는데 또 욕망이 붙들려서 또 불안한 거예요. 평정이 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접했던 것이 이제 진리 추구였어요. 그때는 명상이란 말이 상당히 낯설고 20년 전, 25년 전에 명상이란 말이 상당히 낯설고 거론되지 않았을 때였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진리라는 거, 이 세상에서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그걸 찾아 나서게 됐는데 그때부터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의 그 탄생 이후에 그 가난함과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남달리 그죠? 그러는 가운데 잡은 것이 시라고 또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 하나의 거대한 관문이고 뭐 옛날로 말하면 사법고시 통과해야 돼. 법과생들은 통과하듯이 하는 게 이 문학의 길인데 신춘문예인데 그거를 통과하셨으니 이제 구도의 길과 이 시가 같이 갔다. 보면서 그 통과 이전과 통과 이후가 좀 전에 여전히 그래도 불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지금 와서는 굉장히 또 평정을 얻는. 그렇다면, 신춘문예 이후에
그래도 불안이 아직도 없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네. 혹시 인도에 또 가셨지 않습니까? 네. 달라일라마 티칭, 네. 그 수행 네. 그런 체험은 아무나 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찾아가시긴 계획이라든가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예. 그 또 가서 경험했던 얘기 같이 아울러서 조금 해주세요. 예. 저는 좀 남들은 이제 혼자서 그 조금 이제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결정 내려서 판단해서 삶을 책임져야 되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주의적인 그 주장, 그 자기 고집이 있었어요. 경험으로서 알아야 된다. 관념이나 어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서 체험을 해야 체험을 된다. 해서 내가 진정하게 깨달아야 알할 된다. 때 안다라고 얘기하자 그런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 몇 권 읽고 뭐 말하고 이게 도전하는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자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수행을 해보려고 뭐 많은 좋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그렇지만 내가 체험을 안 하고서는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때부터 그 명상 센터들을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인도에 가서 명상의 메카, 진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 가서 한번 접해보자. 뭐 깊이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었겠지만 저도 생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접해보자 해서 갔었죠. 지금 한 15년 됐네요. 15년 전에. 네, 전에 달라이라마 존자님 뵙고 아무나 잘 만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예.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었고 이제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그 들어갈 때 등록증을 갖고 들어가야 되고 했는데 뭐 단독으로 제 혼자 간 건 아니고요. 그룹으로 이제 티칭을 받기 위해서 그룹으로 가게 됐어요. 상당히 떨리는 순간이었고 그분의 그냥 그 모습을 접하는 만으로도 나는 8만 4천 경전을 다 본 그런 경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친견을 했고 역시나 감화를 받았죠. 감화. 눈동자 이렇게 마주칠 때 눈으로 마주칠 때 그리고 뭐 앞장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해주실 때 그리고 그분의 육성과 자비로운 육성과 또 그 분위기 걸음걸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깨달음이었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어떤 기억에 남는 게 있죠. 몇 가지. 이분이 얼마나 겸허하고 이게 사랑 자비가 많으신지 이제 보리도등론을 우리가 그때 지칭을 받았었는데 보리도등론은 이제 진리로 이끄는 등불이라는 경전이에요. 그거 하나를 이제 그 티칭으로 마스터하는 거였는데 이게 경전을 이제 읊으시고 이제 통역을 옆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2층도 있어요. 이렇게 사원의 2층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펴목히 뭐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한 달 동안의 티칭이 있기 때문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역하는 시간에 틈이 있을 때 이렇게 한 사람씩 눈을 맞춰요. 아이 투 아이. 너도 왔어? 자네도 왔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속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비롭게 인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뭉클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뭉클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읊으시다가 한 장 넘기고 설명을 해주시다가 본인이 또 어느 대목에서 자비심이 또 이렇게 발현이 되셨는지 울컥하시는 거예요.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부끄럽다 뭐하다 이런 어떤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콧물이 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수건을 꺼내서 푸시고 푸시고 닦으시고 다시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서 경전을 넘기시면서 또 설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우리가 뭐 감정이라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고 그걸 일부러 속일 필요도 일부러 더 덧칠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접하면서 가슴이 무지히 뜨거워졌었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달라일라마와의 친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가슴에 많이 와 닿으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 그래서 명상센터 혹은 명상마을이라는 거를 한번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때 이전부터도 저는 이제 명상센터를 하려고 이 터를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이전부터. 몇 평수가 년 꽤 전에. 큰 걸로 아는데. 예, 약 2만 평 정도. 2만 됩니다. 평이면 적어도 이 산을 뒤로 예, 예. 쭉 아우르고. 예. 그럼 2만 평에 지금 센터가 지금 들어서 있는 거고요. 예, 아직 뭐 구축 못했지만 요거 먼저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 게스트하우스들을 주변에 몇 만들고 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 짓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현재는 모모 카페, 또 카페처럼 누구나 친근하게 와서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고 제가 내면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평상시에 그럼 그런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럼요. 그럼 이제 사전에 연락해서 계획하면 찾아와서 수련도 할 텐데 그 핵심적인 그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본인이 평정을 얻고 삶의 그 다이나믹하고 어렵고 불안한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결국 평정, 요가의 그 궁극적 목적도 짓담 브리띵 이로다, 심작용의 지멸이라고 하는 평정이죠.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걸 우리가 이제 결국 삼매 가고 해탈해 가는 하나의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자연적 자리에서 주는 그런 영성적 분위기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혹시 불안해 혹은 우울증에 뭐 수많은 질환들이 있으니까 치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명상 치유. 그 한두 개 핵심적인 것만 잠깐 한번 맛배기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은 사실 1박 2일 코스로 우리가 수행 프로그램을 돌리는데요. 많은 걸 전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1박 2일 가지고는. 욕심은 많지만 제가 뭐 많은 것을 갖고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평정에 이른 그 상태에서 얻어진 거 그거를 이제 풀어내고 싶은데 1박 2일로는 너무 짧죠. 거예요. 한 2박 3일도 모자라죠. 근데 보통 뭐 4박 5일은 해야 근처까지 갈까요? 글쎄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능력이 한계일 수도 있어요. 뭐 정말 이제 깨달음이 완벽하게 된 분들은 한마디를 던져서 그 상대를 안심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달마가 안심법을 써서 한마디로 안심법을 내려서 안심시켰듯이 마음을 안정시킬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 안 돼서 그렇게는 1박 2일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거를 전달하지 말고 그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자각기능, 알아차림. 알아차림 능력을 배양하자. 우리 그 나본 명상 예술원에서 하는 것은 알아차림 능력을 배양하자. 훈련을 하는 곳이다. 무엇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거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윗바사나라는 명상. 윗바사나 명상에서 사념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념처 있죠. 그러니까 신수 신법이라고 하는데요.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알아차리는 건데 사실 네 가지를 얘기했다 그래서 네 가지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감정들. 그렇죠. 순수심법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걸 포괄하니까. 예. 더 잘게 나누면 모든 거. 예, 일상생활에서 감각, 뭐 감정, 느낌, 생각. 예.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법이라면 일반적으로 불교 수행법에 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고 좀 독특한 수행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생활 수련법, 생활 명상, 뭐 등등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저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여기 프로그램에 참가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전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불교적 교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건 저의 나루 빼고 수행법이 그게 그래마 효과적일 저의 평정을 이루게 하는 데에 제가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나마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차림 수행법이 있죠. 사티 수행법인데요. 사티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친다기보다는 뭐 안내하는 정도인데 이게 일상생활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티는 빨리어죠. 사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이 분분한데 알아차림, 마음챙김, 기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움직일 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느낌을 갖는 거, 생각하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냥 계속해서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사티 수행법을 저는 생활 명상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파사나 수행법과 사티 수행법이 하나의 주된 수행의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고 알아차린다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면 사티 수행하고 가야지만 되게 요소, 사티라는 것은 요소이고 위파사나 수행에도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사마타 수행에도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요소라는 사티는 둘 다 적용되고 어디에나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 수행을 알아차림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항상 제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지 않을겠어요? 어느 길로 가나 이게 옳은 길인지 잘못된 건지 내가 말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신구이 이 모든 것들 일체가 저 정신 차리고 하는 거냐 아니냐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수행법이 결국 훈련이 이렇게 되는 수행과 일반 세속적 삶에 그냥 묻어가는 삶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런 수행법을 체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여기 긴 시간 뭐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분은 언제든지 오셔서 1박 2일을 하든지 2박 3일을 하든지 앞으로 프로그램을 내놓겠죠. 그러시면 찾아오셔가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함께 원장님과 더불어 그런 수행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나름대로 여기서 살면서 이 한국의 혹은 한국 사회 실정이나 현대인들에게 혹은 젊은이들에게 좀 주고 싶은 어떤 그 뭔가 좀 이런 삶의 방향을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희망이라든가 개인적 소망도 좋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평정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실 먹는 거에도 불안이 있었고 불만족이 있었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 또 부모라는 안정처 그러니까 의지처가 없었고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불안정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먹는 거 정도는 해결되어 있고 또 공부는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공부도 중간에 못해서 검정고시를 쳤던 경우인데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는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에 쫓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도 하물며 불안하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 갖고 싶은 게 있거나 얻고 싶은 게 있거나 되고 싶은 게 있거나 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불안하단 말이죠. 욕망이 커질수록 불안한다. 네, 그런 게 생기면 생길수록 불안한데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 얻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서 보니까는 다 얻어져 있었던 건데 이미 다 얻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하고 비교되면서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고 그랬을 때 가난이 뭔지 몰랐거든요. 내가 다리 밑에서 뭐 거지처럼 음식을 어디서 주워 먹고 할 때도 몰랐어요. 나는 대단하십니다. 예, 삶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살고 주변의 이웃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예. 또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게 비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나를 이제 가난하네 뭐네 불행하네 뭐네 이렇게 갖다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살았는데 비교되면서 갑자기 지옥에 산 걸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비교를 해주면서 나는 비교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교를 해줌으로 인해서 제가 존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얻어져 있다. 불안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 없는 것처럼 도전하고 뭐 배신이라는 게 없다. 상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랑도 하고 넘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걸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만족할 줄 알면 비교되지 않고 자족한 삶을 사는 것. 노자 어른도 그런 말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족, 상비족.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지극한 만족이다. 어렵겠죠? 네,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분 시를 쓰셨는데 아무래도 또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치면 나본 명상 치면 우리 이기화 시님께서 직접 낭송해서 나오는 시들이 있어요. 감동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제목이 허공춤이니까 수많은 시가의 그림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시들이 있는데요. 눈에 띈 게 또 허공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공춤을 한번 직접 혹시 낭송, 이게 즉흥적으로 제가 부탁하는 건데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낭송해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시는 멤버들도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허공춤. 허공이 열려 있어 너의 물방울 원피스가 출렁이고 허공이 열려 있어 너의 웃음소리가 떼굴떼굴 굴러가고 허공이 열려 있어 너의 입술이 내 입술에 와 붉게 물들고 허공이 열려 있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수줍게 반짝이니 오늘부턴 모든 게 되기 위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허공춤을 추리라. 허공춤을 추리라. 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 허공춤 오늘부턴 모든 게 되기 위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모든 게 되기 위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그야말로 그 nothingness 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무를 알고 무에서 얻는 자유. 무에서 얻는 자유. 노자로 제가 노자 전공하다 보니까 무용지용, 무의 쓰임새, 무의 춤. 아주 그러니까 결국 무라고 하는 게 이제 욕망을 쓸데없는 욕망을 비우면서 자유의 춤을 추자. 뭐 이런 거하고도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양
말씀 조금 더 하죠. 그녀들 비탈에 서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시 제목은요, 제가 어렵게 이제 사는 여인들, 그러니까 그냥 세속적인 말로 이제 밑바닥 삶을 사는 남성들도 있지만 여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들의 해왕과 아픔을 노래를 이렇게 연작시로 좀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녀들은 이제 이 사회에서 좀 도외시되고 좀 버림받았다. 예. 그런 이제 입장에 서 있는 여성들의 심정을 대변하려고 써봤던 시들이에요. 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한국의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서울에 올라와서 결국 미국에 가서 네. 미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버림받고 예. 어쩌다 못해 자기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을 직장 나가서 일하는 사이에 텔레비에 아이가 죽고 그런데 그 남편이 외국인인데 누명으로 감방 생활을 20년 언도받고 그리고 5년간 거기서 어찌어찌 해서 풀려났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이리저리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텔레비 SBS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런 아픈 여인들이 참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이규화 선생님은 그런 아픈 어린 시절의 추억을 승화시켜서 진리와 어떤 이 구도의 길에서 시와 명상을 통해서 결국 나를 다시 찾아보는 그렇게 해서 나봄이라는 나를 확인한 그 결과가 불안을 떨치고 평정을 얻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정의 삶을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리고 기뻐하고 그런 행복한 이 나봄 명상 예술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던져서 죄송한데 하고 싶은 말 시청자에게 주고 싶은 인사말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도 못다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살아갈수록 상당히 이제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게 제가 저에 대한 칭찬을 할 때마다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오지만 볼 때마다 하나하나가 정말 보배롭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누구하고의 비길 바가 없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정말 그 아름답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누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다 깨달아 있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장소는 뭐 제목도 시집 제목도 그렇지만은 시곳도 쉬는 곳. 쉬는 곳. 또 나를 보는 곳. 여태는 바깥을 보고 살았잖아요. 모든 행복도 바깥에서 오는 줄 알았고 불행도 바깥에서 오는 줄 알았지만 살고 보니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니 외부에서 구할 건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이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끔 되는 그런 장소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자기 자신, 영혼에 대한 배려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그 성공주의나 출세주의 그리고 뭐 어떤 경쟁하는 시스템에서 좀 놓여나서 이제 조금은 여유롭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지수를 높이는 데에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다른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의 어떤
영성을 만나는 지향시키는 도전 그런 일을 그런 경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쉬어라. 네. 쉬면서 나를 되돌아봐라.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꽃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되나요? 얘기했어?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렸는데 제가 잘못 들었으면 용서하십시오. 예,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속에는 그동안 살아오신 엄청난 많은 진주 속에 뭐 속에 진주, 진주와를 같은 그런 걸 품고 계시는데 그 빛나는 영롱한 진주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희들이 딱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저희가 코리안 아슈람이라고, 아슈람도 쉼터거든요. 아쉬어라, 뭐, 이는 산스크리트로 아슈람이지만은 어원적으로 분석하면은 쉬람은 타이어, 피곤하면 뜻이에요. 그래서 아는 부정접두어예요. 그래서 아쉬람은 모든 피곤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슈람 멤버들도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같은 쉼터와 쉼터끼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속에서 더 푹 쉬어가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